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달러 외의 자산들은 지금 홀대받고 있습니다. 킹달러의 위험을 금요일장에 보여줬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2002년 이후의 최고치 113달러를 기록하면서 킹달러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가 긴축, 경기 침체 부담에다가 영국의 재정 위기 우려감이 지금 나오면서 이러한 부담감들이 겹치면서 이 금요일장의 해외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 연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개파락을 보여주더니 속절없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영국의 환율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파운드화가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했습니다. 4% 넘게 하락하면서 이 파운드화의 약세가 보여지자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시장의 부담 요소로 조금 전에 작용하면서 장중 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달러 환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 20개국 가운데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국가입니다. 일본과 중국보다도 10%포인트가 더 빠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연중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환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코스피는 1900선 이하라고 합니다.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긴축 강도의 정점, 여기에 제조업 경기 바닥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변수라고 합니다. 트러스 총리가 이번에 발표한 감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물가와 금리가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통을 수반하는 고강도 긴축, 연준이 과연 어디까지 끌고 나갈 것인가 관건입니다. 4분기 과연 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분기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블랙 먼데이입니다. 오늘 세 분의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가을 하늘도 높고 전고점도 높다. 신기수 전문가, 볼 건 다 봤다. 소화 과정 필요. 윤겸 전문가, 10월장 준비하자. 전쟁 관련주. 이 가운데서 우리 또 허탈한 많은 투자자분들의 또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코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가을 하늘만큼 높아 보이는 전고점. 속절없이 하락합니다. 연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 것일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오늘 시황을 조금 자연적인 비교와 일단 뭐 보조지표라고 그러면 시간론을 한번 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면 내년에 1년 후에도 똑같이 가을이 되겠죠. 뭐 봄이 되지 않은 것처럼. 근데 가을 하늘도 높은데 어떤 뭐 전 고점이라 불리는 이제 코스피를 보더라도 고점이 이제 2,539였습니다. 전 고점이. 근데 지금 이 시장의 흐름 봤을 때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불투명한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한결 같은 이렇게 이 입이 맞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환율과 일단 고물가, 고금리가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이 시장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찌 보면 성장성까지도 이렇게 막는다는 점. 이 점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고점 대비 40에서 50%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전자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에서 50 정도를 보통 이렇게 뭐 마이너스 부분들 쉽게 말하면 반토막 난 종목들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 시점에서 오늘 지금 2235포인트라는 이 시점에서 너무 좋은 자리라 생각해서 추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올 청산해서 매도를 해서 홀딩을 현금화 시킬까? 뭐 여러 가지 부분이죠. 아니면 아예 그냥 지금은 아예 증시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자. 홀딩을 할까에 대한 어찌 보면 선택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택의 시간이지만 저는 이렇게 시청자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매도 좋고 뭐 매도도 좋습니다. 어찌 보면 홀딩도 좋은데 저는 이 시점은 전 세계적인 시장의 경기의 하방 흐름에서 만들어지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이
제일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꼭 지금 현금이 있으셔서 진입을 원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골드크로스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다 싶습니다. 5일평, 21평, 61평의 단기 크로스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거기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간돈이라 말씀드렸죠. 지금은 가을입니다. 아까 정보 좀 더 높고 하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점. 그 점을 꼭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관련된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여름이 지금 끝나고 가을로 지금 들어갈 시점에서 어떤 게 나냐면 겨울에 관련된 아까 에너지 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이 유럽 같은 에너지 관련 천연가스에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도 괜찮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라는 종목이 강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예상되고요. 이 단기 골드 코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이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뭐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이제 지주 전북은행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기업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예대금 관련되어 있는 데서는 상당히 좀 우량주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JB도 상당히 괜찮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단기 골든크로스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시장에서 좀 대응하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보유할 것인지 혹은 손절을 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 달려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말 수익률을 결정질 중요한 시간이 될 거고요. 지금 생각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물가와 긴축,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고 나눴다면은 이제 새로운 또 변수로 영국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과연 우리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인호 전문가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섹터로 골든크로스가 난 섹터, 그리고 겨울철에 한 차례 더 에너지 관련주, 도시가스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매수 관심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보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파운드화의 플래시 크래시 소식을 전해드렸죠. 4% 이상 크게 갑작스러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11시 구간 되기 한 10분 전에 연합인포맥스 속보를 통해서 관련 소식이 나왔고요.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로화와는 달리 달러 패러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달러당 1파운드 이상에서 일단은 아직은 거래되고 있는데, 자, 달러, 파운드, 패러티, 붕괴 여부 중요하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중요한 변수 아니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러, 파운드화의 패러티 붕괴 여부 중요하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폭을 그냥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정도. 예, 지금 장중 고점 1429원 선이고요. 1430원 선을 장중에 터치하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화의 이 급락 소식에 따라서 조금 전에 코스피 지수는 2228선의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낙폭을 줄이는 223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와 신기수 전문가가 달러 패리티, 파운드화의 움직임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는 불을 꺼주셨네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별로 불이 꺼져 있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빨간 불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달러가 이따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거침없는
거침없는 고속 질주를 하고 있는데다 킹 달러가 아니라 거의 황제 달러로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지금 감세 법안 플러스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파운드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난다고 봐서는 안 되고요. 환율의 변동성 이 부분을 갖다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세 하다 보면 영국도 영국 중앙은행이 또 더 개입을 해서 강력한 또 매파적인 또 액션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 변화되는 달러, 파운드 관련된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파운드화가 약세여서 달러가 강세라는 해석도 있고요.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이런 환율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 이 파운드화가 다시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새 총리의 감세안 때문입니다. 감세하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사실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 굉장한 또 주가 랠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오늘 KB증권에서는 이 트럼프의 감세안도 사실 생각난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은 너무나 금리에 좀 민감한 장세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움직임에 민감해서 이러한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이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감세로 성장할 시기가 아니고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정책 자체가 굉장히 섣부를 수 있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영국의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의견이 다르죠. 신기수 전문가님, 파운드화 왜 중요할까요? 네, 이제 우리 시장의 특징이 보면은 이제 유럽 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질 않죠. 영국 시장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고요. 한 단계 거쳐가지고 받습니다. 어디로 거쳐서 받느냐 하면은 유럽이나 영국의 그 통화가 움직이게 되면은 달러가 움직이고, 그리고 달러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면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좀 쿠션 받아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드화가 이렇게 얼마까지 빠졌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좀 급락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패러티브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달러 강세를 계속해가지고 좀 조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깨진 다음에 바로 바닥을 좀 잡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강한 달러 쪽에 상당히 좀 이제 더 이제 불을 좀 끼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뭐 강하면은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뭐 강할 거고, 우리나라 외국인들 수급에는 분명히 좀 악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파운드화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파운드화가 사실 그 달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좀 급락하게 되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 부분에서 네. 상당히 좀 이제 우리 시장에는 중요하게 좀 대두가 좀 된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과 달러화에 파운드화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점 분명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쿼지 콰텐 영국 재무부 장관이 추가적인 감세안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많은 조치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부양책을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금리는 올리고 다른 부양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파운드화 약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패리티가 깨진다면 시장에 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는데, 최인호 전문가님은 빨간불 주셨어요? 네, 저는 달러가 일단 기축통화의 일단은 일원이고, 일단은 그 달러를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원래 유로라든지 원래 파운드화였습니다. 근데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이 어찌 보면 영역명 국가의 커먼웰스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5개 국가들의 어찌 보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영국은 보통 금속 거래소라든지 이렇게 보면 파운드화에 대한 어찌 보면 가치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는 좀 봐지지만, 지금 시장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단은 기점과 그 다음에 지금 영국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성장 촉진에 관련된 거를 좀 보고 있어요. 소득세라든지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세 인지대, 우리 말하는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그 세를 완화시키면서 경제를 조금 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영국은 원래 금융국가입니다. 금융이 상당히 뒷받침되는 국가인데, 그 부분에 좀 비교했을 때에는 영국에 대한 어찌 보면 금융적 좀 지지선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강한 노선을 가져가야지 영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국민들,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들이라든지
영국 자체 내에 어찌 보면 경기를 조금 완화시키는 어찌 보면 방법의 정책에 대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순간적인 어찌 보면 이 뭐 이제 플래시 크래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우려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 커먼웰 자체는 15위권하고 그다지 큰 영향력이 지금 없는 지금 시점이라고 시대의 시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일단은 우선주기고 우선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강달러세는 여전하고 기축통화는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 강세, 추가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초록불 확인하겠습니다. 달러화 더 올라갈 것이다. 빨간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을 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제가 이제 요번 달에 그 달러가 9월 달에 고점을 찍을 거라고 계속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제 9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피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FOMC 끝나고 보니까 9월 달이 피크가 아니고 11월 달이 피크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또 한 차례 다시 또 올라갔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럽 쪽에 유로화도 약하고 파운드와 또 급락으로 인해 달러가 한 차례 더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고점 부근에 좀 왔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더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막 엄청나게 엄청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막 급등을 또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달러를 뭐 전망하고 이러기보다는 약간은 좀 고점 부근에 왔다라는 어떤 예상은 갖고 있으면서 그냥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상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노란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달러 예측 불가지만 11월 FOMC 재료를 기점으로 해서 고점은 보일 수 있다는 전망 가미를 해주셨어요. 나머지 분은 달러 강세 예상을 해주셨는데 꼭 달러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네, 의견 저는 주시죠. 이 달러를 이렇게 어찌 보면 안전자산이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이 경제 침체 흐름에서는 오히려 달러가 안전자산에 어찌 보면 확고한 위치를 좀 섰다. 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IMF를 겪을 때도 달러가 2,000원까지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달러의 환율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리먼 사태 때 이유는 이제 벗어났고요. 거의 이제 IMF 때 시점처럼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때는 너무 급하게 올라갔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달러도 최고점이 1,500원대까지는 뚫지는 못하겠지만 1,500원대 비슷하게 뭐 1,480원대라든지 1,47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좀 봐지기 때문에 달러도 어찌 보면 재테크의 어찌 보면 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봐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달러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자산 가치, 그 다음에 경제 흐름,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악영향과 영향이 미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의 중요성을 좀 높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뭐 지금 사도 괜찮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살 수 있으면 사면 좋은데 그 조금 투기성이지 않겠습니까? 가진 자의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일단 그래도 그만큼 이제 달러가 이제 중요한 시점에 지금 현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또 긍정할 필요는 없는 또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금이라든지 뭐 국고채도 여러 가지 혼조세도 원래 또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후에 지금 최저치 떨어졌거든요. 달러는 계속 2020년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럼 어찌 보면 하방과 우상방을 봤을 때는 우상방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4분기 유럽의 재정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그렇지 않으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각국의 재정 부채가 커지게 됐을 때
재정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서도 지금 총선이 끝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극우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앞으로 재정 지출 확대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네, 유럽의 재정 위기 본격화 가능성에 대해서 신기수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현실화될 가능성 있다는 의견입니다. 코멘트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볼 건 다 봤다 소화 과정 필요라는 의견인데요. 자, 현재 금융시장 과민한 반응일까요? 아니면 경기 침체 여기에 플러스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까지 반영을 한다면 좀 더 빠져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 나왔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메뉴판이 펼쳐져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파운드가 이제 급락하고 뭐 유로화도 지금 페러트 깨지고 이러면서 달러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가 안정화가 되면서 시장이 뭐 이제 좀 바닥을 좀 잡고 뭐 그런 이제 형태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운드와 유로화가 안정화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럼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에서 지금 이제 70조를 감세하면서 상당히 빠지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경기 침체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들, 또 유럽 쪽에도 유럽은 이제 벌써 이제 진작부터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답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유럽이나 영국 쪽이 금리는 올리면서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을 또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가겠지만은 이게 뭐 이제 뭐 재정 파탄 이런 식으로까지 불거질 여지는 많이 없다고 보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지금 이탈리아 쪽에 극우 정당 된 부분이 조금 이제 하나 살짝 좀 걸리긴 하는데 어떤 점이 걸리시나요? 예,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로와 조금 이제 반대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전개가 좀 되고 또 푸틴 돈 끌어다 쓰겠다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 갈등이 유로에 속해 있으면서 유로하고 갈등이 되는 그 갈등 상황이 어디로 확산이 될지 모르겠다는 이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쪽도 예전에 이제 한번 그 재정 위기 같은 것들을 많이 겪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런 재정 위기로까지 치달을 걸로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파운드가 빠진 부분도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좀 안정화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좀 달러가 좀 안정화가 될 부분들이 몇 주 안에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은 이제 러시아군 동원령이 내렸는데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오일도 빠지고 천연가스도 빠지고 곡물도 하락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오일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고 뭐 곡물가 올라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은 시장이 이미 소화가 됐고 그보다는 이제 경기 불안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심이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면은 물론 경기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동안에도. 하지만 이제 금리보다도 우선순위가 이제 경기 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역실적 장세로 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장세 변화 과도기에는 늘 변동성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바닥을 잡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 커지는 부분들이 뭐 이제 하나의 어떤 막판의 진동 같은 거 아닌가 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막판 진동을 보여주는 한 주가 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보면은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발표되는데 이번까지 마이너스 역성장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 부분들 또 9월 30일 날은 이제 테슬라 AI 데이도 있고 이런 부분 AI 데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자율주행이나 로봇주들은 제로 노출성으로 빠질 우려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죠. 만약에 실적에서 앞으로 전망치 같은 것들이 더 나쁘게 나온다면 반도체 쪽 안 좋을 거고요.
8월 PC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일정들이 이벤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핑계거리도 많고, 그럼 이번 주를 한번 좀 흔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연준 매파 정책이라든가, 이거 우리가 볼 거 다 봤죠. 연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언제까지 금리를,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소 뭐 4.6%까지는 올릴 거고, 올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4% 넘게 지금 올릴 걸로 시장은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푸틴이 전쟁 의지가 확고하다는 부분을 시장이 이미 확인을 했고, 또 영국 쪽에서 이미 감세 정책 냈고, 그래서 시장 악재가 이제 노출들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길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나 아니면 한 1, 2주 안에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 그런 것들을 좀 소화를 해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 신호 형성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 같고요. 뭐 이제 모멘텀 섹터들 트레이딩 접근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좀 관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차트 하나 좀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 증시가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2015년부터 2016년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이때 이제 양적 완화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막 그럴 때예요. 그때 보면 미국은 저점을 안 깼거든요. 전저점을. 근데 우리 시장 보면 이렇게 전저점을 깨죠. 전저점을 깨고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거칠고, 깨느냐 마느냐 할 때는 꼭 전저점을 깨고 그리고 나서 잡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걸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뭐 추세 하락으로 코스피가 2,000을 깨고 뭐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전저점 깨면서 바닥 잡는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1, 2주 9월 말 10월 초 부근에서 시장 반등이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초에 시장 반등 가능성을 예상해 주셨고요. 그리고 11월까지의 또 흐름을 지켜본 이후에 11월이 되면 11월 1일, 2일 FMC, 그리고 11월 8일에는 또 미국장에서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중간선거라는 거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지금은 관망하자라고 하셨어요. 관망 의견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영국의 감세안에 대해서는 악재라고 보시나요? 일단 정책을 잘못 폈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누구도 이제 저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영국의 감세 정책이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정부 쪽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면서 한쪽에서 걷어들이면은 중간에서 돈이 도는 거는 상당히 좀 이제 빠르게 돈다 할지라도 어쨌든 돈이 돌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쩌면은 영국의 경기를 지켜주는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 뭐 단기적으로 충격은 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영국 통화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통화를 매수하는 쪽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또 이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뭐 금리는 올라가는 국면이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그 신기수 전문가도 지금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된다고 보고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아니면 연준의 긴축이 효과를 발휘해서 이런 물가들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 게 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나오는 신호들만 보게 되면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또 올라갈 거라는 그런 부분들은 불안감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유가가 빠지는 것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이제 유가에 또 천연가스 가격에도 뭔가 좀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원자재 시장 쪽에서 전쟁 때문에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도에 올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하면서 가격이 더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방향성을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물가, 긴축,
그리고 경기 침체, 신용 리스크까지 이 네 가지 변수를 통해서 시장 확인하고 있는데요. 관망의 의견 종합적으로 주셨는데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0대 50 현금과 주식 비중에 대해서 그동안 강한 녀석들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중에 변화가 있으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현금 50대 50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지난주에 윤겸 전문가가 주식보다 현금 비중 더 늘려도 된다 하시면서 7, 80%까지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 오늘 월요일장 블랙 먼데이 이 순간 주식과 현금 비중의 변화를 주시겠으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면 빨간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반반 의견 그대로 유지해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는 변화 주신다고요? 네. 제가 변화를 준다는 뜻은요. 지금 계속 52주 신저점을 지금 뚫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작되는 2020년 구간에 어찌 보면 코스피 시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조금 다채롭게 좀 펴질 것 같아요. 일단 네. 강달러세부터 시작하고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찌 보면 돌발적인 징수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성장과 좀 가치주를 같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냥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안정적인 그냥 종목을 가져갈 거냐, 제조업을 가져갈 거냐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유럽 이야기 말씀하셨으면 GDP 관련했을 때 국내 총생산량을 봤을 때도 지금 이태리하고 지금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 프랑스 순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도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 종목들이 좀 둔화적인 형태가 조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내도 어찌 보면 유럽의 독일판과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또 닥스 지수랑 좀 흡사하다고 좀 봐져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어떻게 이번 주가 어찌 보면 변동성의 제일 마지막 구간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만 좀 끝나고 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든 좀 다시 이제 추세가 변환되든 어쩜 시점을 놓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판을 새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요즘은 급변하기 때문에 그 급변하게 맞추어서 가야지만이 좀 이렇게 손해율을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식 현금 비중은 50대 50 정도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저는 현금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진짜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우리 신기 전문가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IMF 때부터 시작하고 많은 겪어 왔습니다. 이런 시장을 겪어 오면서 그때서 성장세가 제일 빨랐던 부분에 어찌 보면 종목들을 이제 선취매하는 종목으로 해서 좀 길게 묻어갈 것을 보면서 현금화 시키는 게 전 낫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의 상황 자체가 이번 주는 좀 지나야지 뭔가 좀 이렇게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좀 뭔가 좀 내피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번 주가 약간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네. 판이 한번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현금 비중 무비권 행사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상황에서 무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현금 비중 7, 80%까지 늘려도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지하시는 거죠? 네, 뭐 이번 달 다 갔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다음 달 장을 대비해야겠죠. 근데 과연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속 터지는 장인데요. 한 주를 잘 마감 정리하고 10월을 포트폴리오에 다시 잘 짜고 전략을 잘 짜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는 시장의 색깔 바뀌는 걸 대비해야 되고 관망하자 지켜보자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신기수 전문가는 관망하면서 짧은 모멘텀 섹터의 짧은 전략, 다만 또 AI데이 이런 것들은 또 차익 실현 주의하자는 의견, 그리고 주 후반에 2분기 GDP 또 미국의 PC 지수 중요하게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 10월장 준비하자 전쟁 관련주 방산주 매수 관점이세요? 아니 뭐 매수는 아니고요. 이제 돌아가는 동향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10월장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어차피 이제 9월 다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달에 조금 신중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장을 대응하자고 이렇게 좀 월초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튼간에 지금 뭐 답답하고 현기증 나는 증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다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강력한 매파의 금리 인상, 그로 인한 이제 여파죠. 여진이 계속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심리, 투심이 지금 뭐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시장상은 어떤 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 자체도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파에 의해서 여진에 의해서 장이 흘러내려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달러의 거침없는 하이킥, 뭐 이제 황제 달러로 등극할 지금 그런 판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안전 자산에다가 일본의 엔저 고수 정책 이런 것도 맞물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 강달러가 이 연말까지는 아마 더 한 번에 또 어떤 이제 강달러를 대처할 수 있는 금융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연말까지는 조금 더 강세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다 또 국내 또 수급, 외인들의 수급과 이 국내 지수에 또 연관되는 부분 안타까운데요. 이것도 좀 체크하면서 보시고 지금 이제 방산주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폼페이 전 장관이 또 대만을 방문합니다. 뭐 이유 있겠습니까? 중국 때리기고 중국이 지금 뭐 무역 분쟁 관련해서 미국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다가 중국이 저러니까 중국 때리기, 중국 눌리기, 미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제 대만을 보호하면서 또 무기는 무기대로 팔아먹고 참 미국이 참 이런 전 세계 증시 파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다 엉망으로 해놓고 이 속은 다 챙기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휴먼 로봇이죠. 그걸 이제 공개도 앞두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말은 많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차들이 완전하게 정착을 못하는 부분처럼 이것도 좀 단시간 내에 이 휴먼 로봇이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정상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 게 대립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을 계속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또 우리나라 현대도 현대 자동차도 휴먼 로봇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도 상당히 지금 뛰어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로봇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방산주도 같이 좀 이런 어려운 시장이지만 동향 움직임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위스가 거의 제로금리를 정책을 유지했던 국가인데 인플레이션 전 유럽을 덮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긴축하면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방금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파운드 감세 관련해서 지금 폭락을 했는데요. 요것도 하여튼 앞으로 추이를 계속 같이 달러하고 연관지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주의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증시 변수로는 뭐 지금 난리죠. 러시아가 국방비를 34% 늘리고 징집까지 하겠다. 지금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지금 언제 종료될지 모르겠으나 빨리 종료되면서 전 세계 증시의 악재인 이 부분을 갖다가 전쟁 종료로 인해서 한 40~50%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식량, 곡물, 비료, 방산을 봐야겠다. 왜냐, 이제 이 식량, 곡물, 비료 값이 뛰면은 증시에는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올 수밖에 없고요. 식량, 곡물, 비료가 좀 안정되면 그래도 증시가 그나마 좀 호전될 수 있는 이런 키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산주는 뭐 지속적으로 수요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산 관련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강달러, 황제달러 등극 때문에 지금 뭐 반면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부도 위기인데요. IMF 구제금융이 지금 뭐 신청이 앞으로 분명히 나올 거고 아주 심각한 제2의 동남아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게 증시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크게 확대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 부분도 돌아가는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같이 연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공장 또 투자하는 부분을 갖다 24년에 가동하겠다라고 해서 자동차 관련주 체크해봤으면 좋겠고요. 방산주는 뭐 북한 도발 계속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엔터주로 이런 어려운 장에서 또 엔터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10월 달에 펼쳐질 것인가. 블랙핑크가 또 네 번째 만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쾌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 또 이제 실외 마스크 뭐 이제 모이는 야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행사장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상황까지 왔다 보니까 공연 부분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도 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10월에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달러 환율 계산에서 34%가 빠졌다는 G20 국가에서 하락률이 1위라는 이런 부분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또 이 얘기는 또 우리나라 주가가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이제 10월 달을 잘 전략을 짜서 대응하는 게 이 시장을 이기고 견디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끝으로 관심 섹터는 뭐 종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방산주 말씀드렸고요. 식량국물 비료의 움직임 보고 엔터테인 관련주들을 좀 돌아가는 동향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10월 달에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동남아 외환위기 가시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불빛만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현금 보유하신 분들 매수 금지라고 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뭐 조금씩 단기 트레이딩은 괜찮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촉수언금이라고 하죠. 촉수엄금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뭐 아까 채팅창에서 대우조선해양 가지고 단타 중이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현금 잘 50% 이렇게 확보하신 분들 단타도 일부 가능하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자, 모두 오늘 촉수엄금하자는 의견 주셨죠. 자, 그렇지만 저희는 또 레이스를 달립니다. 세 분의 추천주 동향 알아보도록 하죠.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보도록.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이러는 걸까요? 코스피 4거래일 만에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연저점을 새로 경신해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파란불로 시작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올해 시장 주도주인 이른바 태조 이방원 종목들은 오늘 시장의 낙폭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녀석들 티켓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기수, 윤겸, 그리고 최인호, 신상훈 전문가가 티켓 각각 2장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정우 전문가가 티켓 1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시장이 좋지 않지만 관망세 속에서 종목별 좀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수가 일단 저점을 좀 잡아줘야 될 텐데 오늘 낙폭이 쭉 깊게 나오는 모습이죠. 저점에서는 좀 올라서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저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세 분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최인호 전문가가 제주 맥주를, 신기수 전문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윤겸 전문가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왔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제주 맥주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원래 실제로라면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있는 대형 종목들을 올해 보면 추천을 해야 돼요. 우리 추천을 해야 되고 그 종목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가져온 거는 여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주 맥주인데요. 국내 유일의 일단 수제 맥주입니다. 우리 말하는 크래프트, 핸드크래프트라고 말리는 이렇게 수제로 만들어지는 공장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손이 많이 가는 맥주인데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사의 이제 브루클린 이제 블루어리라는 거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만들어진 맥주고요. 원래는 제주지사 제주도에서 원래 이 회사와 같이 함께 알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조장 투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대표가 이제 미국 크래프트 맥주와 같이 손을 잡게 됐고요. 일단은 52주 최고점이 이제 3,570원인데요. 오늘 52주
적점을 또 깨어버렸어요. 네. 예, 깨어버렸기 때문에 좀 그 점이 조금 괜찮고, 왜냐하면 과대납포로 떨어지면 어차피 기술적 반등 부분은 분명히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맥주란 자체는 일단 메가가 들어가고 일단은 곡물가의 관련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어떤 뭐 시장에서 강달러세와 곡물 관련 종목들이 또 일체히 또 되면 또 함께 또 그냥 이유 없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제주 맥주보다 괜찮은 맥주가 뭐 있겠나 할 수 있죠. 무화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화이트 진로도 있을 수 있고 막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52주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는 점 한번 보고 여러 모멘텀이 있다는 점. 그래서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700원으로 제시해주고 싶고요. 일단은 저점인 저점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 1,700원까지를 한번 손절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넘어선다면 오늘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반등의 모멘텀은 뭐가 될까요, 이 종목?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제주도 이제 투어요? 네, 투어 관련이고 아무리 지금 해외를 많이 가고 일본이 이제 또 열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주 시장만큼은 국내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고요. 또 가을 되면 또 음주, 술에 대한 또 소비량이 또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유심하고 그다음에 메가, 그다음에 이렇게 보리 관련된 어찌 보면 곡물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고기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 여러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 뭔가 한번 이슈만 된다면 다시 한번 21평을 일단 자리를 안착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는 좀 밑으로 바닥을 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 맥주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700원인데요. 신저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 맥주, 양조장 투어 같은 이런 가치, 그리고 메가 가격의 추이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방산주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인데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이 이제 늘어날 걸로 봐야 되겠죠. 이제 방산주는 올해 이제 제가 실적의 특이점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폴란드 건 계약건 이번에 1차 3조 2천억 원 이거 포함하면은 2025년도 PR이 지금 10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밸류에이션 이게 금요일 날 거니까 오늘 더 싸졌겠죠. 네, 그리고 폴란드 2차가 지금 한 7조 원 예상되는데 이거 연말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계약건이고 또 그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있죠.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그 호주의 랜드 450 전투 장갑차 쪽으로 요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양산만 5조고요. 그리고 후속 이제 관리까지 하면 한 11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 9월 달에 이제 그 결정이 나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이제 모멘텀이 좀 될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두 개가 다 된다. 폴란드 2차하고 레드백이 다 된다. 그러면 2025년도 지금 PR이 6배, 7배 수준으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 이거 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그 54조 사업인 OMFV 이거는 이제 유무인 장갑차거든요. 그러니까 장갑차인데 무인으로도 가능하고 사람이 타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장갑차입니다. 이쪽도 충분히 기대가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좀 높이고 있는 거고, 또 요번에 이제 한화 방산 부분하고 한화 디펜스를 합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합병하게 되면은 지금 한화 방산 부분에서는 우주항공 관련된 연료 기술이 있죠. 한화 디펜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산 쪽 하고 있고, 방산기업, 종합 방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한화그룹주들이 오늘 다 빠지죠. 왜냐면 한화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빠지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박스권 아마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지금 만드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는 오늘 제가 종가로 매수하도록 그렇게 제가 좀 권유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82,000원 정도 어깨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제가 64,000원 잡았는데 요거 조금 내릴게요. 62,000원으로 손절가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6만 원 선 잘 못 넘어서다가 최근 들어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이 선을 뚫었었는데요. 박스권 하단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8%의 하락인데요.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는 82,000원, 손절가는 6만
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가 기다립니다. 윤겸 전문가의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투자 포인트 주시죠. 좋은 뉴스가 들렸습니다. 엔터테인 업계에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블랙핑크가 셧다운이라는 그 앨범으로 빌보드 200, 핫 200에서 1위를 달성하는 그런 쾌거를 이룩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또 1, 2분기가 실적이 이렇게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공연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제약 이런 문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는데요. 지금 모든 증시 상황에 따라서 또 오늘도 지금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좀 내려오는 차트상 내려오는 지금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닐까. 지금 한 48,0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부분에서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추세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보고요.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실내 마스크라든지 공연 문화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마스크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 공연 문화가 이제 하반기부터 활성화되고 또 YG 엔터테인먼트 소속되어 있는 빅뱅 그룹이라든지 활동이 또 재개되고 있고 이런 좋은 호재가 지금은 지금 어려운 증시와 맞물려서 지금은 바로 반등을 못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다시 성장 모멘텀에 의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과 주가 흐름이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을 수 없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옥석거리를 통해서 YG 엔터테인먼트 추천 말씀드리고 진입가 현재가 목표가 55,000원 잡고 손절가는 41,000원에서 대응하시는 거로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거의 30%가량 조정을 받았네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을 모멘텀으로 YG 엔터테인먼트가 일어설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 종목 성공할 수 있을지 맥주, 방산,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세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잘 함께 관망해 보시고요. 내일 오전장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